여러분, 지금 발을 한번 보세요. 발이 차갑고 저리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붓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시면 감각이 좀 둔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드는 현상이 아닙니다. 혈관이 조용히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아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이 위험한 신호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84세 현역 의사 선생님이 직접 실천해 오신 방법인데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우리 건강구조대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 심장에서 나오는 3가지 동맥을 아침마다 깨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동맥을 깨우는 발끝치기, 두 번째는 경동맥을 깨우는 상모 돌리기, 세 번째는 폐동맥을 깨우는 숨빗소리입니다. 이 3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은퇴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교단에 서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셨습니다. 걷기가 힘드셨고 아침마다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진통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먹으면 위가 너무 아프고 안 먹으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난 선생님은 손녀가 유치원 재롱잔치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앉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손녀 재롱잔치 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뒤에서 서서 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제 몸 하나 못 챙겨서 손녀 재롱잔치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다니. 선생님은 그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운 채로 발끝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안 되어 발이 아팠다고 합니다. 3일 후,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예전보다 덜 아프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이 확실히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선생님은 손녀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셨습니다. 가을 운동회에서는 바닥에 직접 앉아서 손녀 공연을 보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돈도 한 푼 안 드는데 이게 됩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하신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동맥을 깨우는 발끝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발이 차갑고 다리가 무거우신가요?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붓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질병관리청이 60대 이상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하지정맥 순환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혈관외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지 혈액순환이 나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차갑고 다리가 무거운 것을 그냥 놔두시면 심장에까지 영향이 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심장에서 나온 피는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발끝에서 방향을 바꾸어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집안의 수도관을 상상해 보세요. 물이 내려가는 건 쉬운데 다시 위로 올려 보내려면 펌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 펌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발과 다리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지금 발가락에 힘을 줄 수 있으세요? 접었다가 펴보세요. 잘 안 되거나 감각이 좀 둔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대로 누운 자세에서 하시면 됩니다. 양쪽 발 뒤꿈치를 서로 딱 붙이세요.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부채처럼 천천히 접었다가 펴세요. 빠르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부채를 열고 닫듯이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발에서 종아리로, 종아리에서 허벅지로, 허벅지에서 허리까지 혈관 근육이 차례차례 살아나면서 심장으로 피를 밀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5분만 하세요. 익숙해지면 10분, 그 다음은 2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발에 신경 쓰지 마세요. 찬송가를 들으셔도 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셔도 됩니다. 3일만 하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이면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면 주변에서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 먼저 알아봅니다. 걷기 운동이 좋다는 거 알면서도 고혈압이나 무릎 통증으로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발끝치기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지구 중력 때문에 걸으면 오히려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들도 누워서 하시면 안전하게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발끝치기 말씀드렸습니다. 대동맥을 깨워서 하체 혈액 순환을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동맥을 깨우는 상모 돌리기입니다. 잠깐 우리 퀴즈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으세요? 멍하세요? 맑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으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경동맥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68%가 경동맥 협착 초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증상으로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동맥이 조금씩 좁아지면 머리가 서서히 멍해지는데 그걸 우리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치매 환자 500명을 분석한 결과 치매 초기 증상은 대부분 청각신경의 이상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뇌신경의 판단력 자체가 흐려지는 겁니다. 경동맥이 막히면 청각신경이 먼저 약해지고 청각신경이 약해지면 뇌신경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혹시 요즘 가족들이 하는 말을 자꾸 되물어보게 되시나요? 텔레비전 소리를 전보다 크게 키우시나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경동맥 관리를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전통 민속놀이에서 나온 상모 돌리기를 해주세요. 목을 아주 천천히 살살 돌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움직이세요.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목에서 진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진동이 어깨로 전달되고 허리까지 내려가면서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는 겁니다. 목 주변 경동맥이 이완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에 지압을 추가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 쏙 들어간 자리를 눌러보세요. 멀미날 때 파스 붙이는 자리 바로 뒤입니다. 그 자리를 꾹 누른 채로 손가락을 100번 오므렸다 펴세요. 처음에는 얼굴 근육에서 우두둑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동안 굳어있던 얼굴과 목 주변 근육이 풀리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 꼭대기, 정수리 정중앙을 손끝으로 100번 두드려 주세요. 만성 두통이 있으신 분들, 어지러우신 분들, 기억력이 자꾸 흐릿해지시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십니다. 이 주일이 지나면 주변에서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치매 예방에 이것보다 쉽고 돈 안 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매일 아침 꼭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모 돌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84세 현역 의사 선생님이 직접 실천하셨다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진료하고 계신 84세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84세이지만 보시면 60대로밖에 안 보입니다. 환자분들이 항상 여쭤본다고 합니다.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의사 선생님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해녀들의 호흡법입니다. 이게 바로 숨빗소리입니다.
숨빗소리는 제주도 해녀 어르신들이 수백 년 동안 해온 호흡법입니다. 해녀들이 물속에서 일하다가 물 위로 올라올 때 내는 그 독특한 숨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숨을 얼마나 깊게 쉬시나요? 사실 우리는 하루 종일 얕은 숨만 쉽니다. 이렇게 얕은 호흡만 하면 폐의 아랫부분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호흡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활량은 30세 때와 비교해서 평균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소 중에 실제 폐 기능, 저하보다 나쁜 호흡 습관 때문인 게 더 크다고 합니다. 즉, 내 호흡법만 바꿔도 폐활량을 상당 부분 되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폐활량이 줄어들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피로가 쉽게 오며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나온 나쁜 피가 폐를 통해 충분히 정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모든 만성 질환이 함께 나빠지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딱 멈추세요. 처음에는 20초만 멈추세요. 20초가 지나면 입으로 푹 하고 내쉽니다.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30초를 참을 수 있어도 20초만 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10초에서 15초만 하세요. 숨빗소리를 한번 하고 나면 기관지에서 기침이 나오는 느낌이 들거나 목 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폐 아랫부분이 열리면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3일만 하시면 숨 쉬는 게 편해지는 걸 느끼십니다. 일주일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면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걸 느끼십니다. 84세 의사 선생님이 매일 아침 이 호흡을 하셨습니다. 비결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혈액순환과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틀린 상식입니다. 지방을 아무리 먹어도 지방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지방간의 진짜 원인은 당분입니다. 흰쌀밥, 과일, 단 음식들입니다. 프랑스의 별미 요리 중에 푸아그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러기 간으로 만드는 음식인데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입니다. 기러기들이 겨울에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기 전에 단 과일을 잔뜩 먹어서 간에 지방을 축적하고 그 에너지로 먼 길을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푸아그라가 바로 그 지방간인 겁니다. 현대인들이 바로 이 기러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단 음식을 잔뜩 먹어서 간에 지방이 쌓이는데 기러기처럼 먼 길을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 지방이 그대로 간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지방간이 간염이 되고 간 경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운동을 매일 하시면 대사 기능이 좋아지면서 이 지방간도 함께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대동맥을 깨우는 발끝치기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발뒤꿈치를 붙이고 발가락을 부채처럼 천천히 접었다 폈다 합니다. 3일 후면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둘째, 경동맥을 깨우는 상모 돌리기입니다. 목을 아주 천천히 살살 돌리고 귀 뒤를 지압하고 머리 꼭대기를 두드립니다. 일주일 후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셋째, 폐동맥을 깨우는 숨빗소리입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아랫배에 힘을 준 채 20초 멈추다가 푹 내쉽니다. 3일 후면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이 3가지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고 지금 침대에 누운 채로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 하나로 버텨오셨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우리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건강하게 지내려면 자식들 짐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딱 5분만 시작해 보세요. 3일 후에 달라지고 일주일 후에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 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 보셨는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